QQQ가 흔들릴 때 도망가는 사람은 가격만 봅니다. QLD와 TQQQ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조금 빠진 장이 아닙니다. 금요일 미국장은 꽤 세게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은 약 4% 넘게 빠졌고 반도체 쪽은 훨씬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반도체 상품은 하루에 30% 이상 빠지는 충격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AI 버블 터졌다.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다. QQQ도 위험하다. QLD는 무섭다. TQQQ는 미친 상품이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런 날이 오히려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진짜 투자자의 실력을 갈라놓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천재처럼 보입니다. QQQ를 사도 오르고 QLD를 사도 오르고 TQQQ를 사도 더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공포가 계좌를 흔들 때, 뉴스가 세상을 끝장난 것처럼 말할 때 내가 가진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몇 년 뒤 계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포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등한다고 바로 따라붙지도 마십시오. 이번 주는 수익을 확정하는 주가 아니라 다음 반등을 먹기 위해 좋은 가격에 천천히 자리 잡는 주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ETF입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 AI를 이끄는 기업들, 클라우드,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센터, 검색, 광고, 운영체제, 스마트폰, 생태계, 이 모든 흐름이 QQQ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QQQ만 보면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강하지만 자산을 더 빠르게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움직임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QLD와 TQQQ를 봅니다. QLD는 QQQ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QQQ가 하루에 1% 오르면 QLD는 대략 2%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물론 반대로 빠질 때도 더 크게 빠집니다. TQQQ는 더 강합니다. QQQ의 하루 움직임을 3배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QQQ가 2% 오르면 TQQQ는 대략 6% 가까이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QQQ가 2% 빠지면 TQQQ는 대략 6% 가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QQQ는 본진입니다. QLD는 가속 페달입니다. TQQQ는 터보 엔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QQQ를 이해하지 못한 채 TQQQ부터 삽니다. 나스닥의 방향을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들어갑니다. 현금을 남겨두지 않고 한 번에 몰빵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버티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TQQQ를 잘하는 사람은 TQQQ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QQQ를 먼저 봅니다. 나스닥 100의 흐름을 봅니다. QQQ가 어느 가격대에서 버티는지 봅니다. QQQ가 무너지면 TQQQ는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도 똑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QQQ입니다. 지금 QQQ가 700달러 부근에서 버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버티느냐 아니면 공포가 한 번 더 커지느냐를 보는 기준선입니다. 월요일 프리장에서 갑자기 빨갛게 반등한다고 바로 사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 크게 빠진 뒤 월요일 초반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과매도 이후 나오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여기서 당합니다. 금요일에 무서워서 못 사고 월요일에 조금 오르면 급하게 따라 삽니다. 그런데 장 시작 후 1시간 지나면 다시 밀립니다. 그러면 또 무서워집니다.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흐름을 반복합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 시작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봐야 합니다. QQQ가 700달러 근처를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TQQQ가 장중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말아올리는지 봐야 합니다. SOXL이 반도체 반등을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그때 1차 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액 매수가 아닙니다. 1차 매수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내일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써야 합니다. 이번 주 현금 운용은 세 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총알은 가볍게 쏘는 겁니다. QQQ가 급락 후 700달러 부근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 TQQQ 위주로 소량 들어갑니다. 이때 목적은 바닥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살아나는지 확인하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총알은 더 깊은 눌림에서 씁니다. QQQ가 690달러 아래로 밀리거나 TQQQ가 추가로 크게 흔들릴 때 사용합니다. 이때도 중심은 TQQQ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핵심은 반도체 한 방이 아니라 나스닥 전체 반등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총알은 진짜 공포가 나올 때까지 남겨둡니다. QQQ가 670달러에서 680달러 근처까지 밀리면
그때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갈 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때 선택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QLD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QQQ는 안정적인 본진이고 TQQQ는 매우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QLD가 있습니다. QLD는 QQQ보다 강하지만 TQQQ보다는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TQQQ가 너무 무섭다면 QLD를 중간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무조건 3배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심장이 TQQQ를 버티지 못하는데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면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팔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버틸 수 없는 투자는 좋은 투자처럼 보여도 결국 나쁜 투자로 끝납니다. QQQ로 시장의 방향을 보고 QLD로 속도를 높이고 TQQQ로 공포 구간에서 기회를 잡는 구조, 이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지금 시장이 왜 빠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가 아닙니다. 시장은 최근 AI와 반도체를 너무 많이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데이터센터, AI 서버, 전력, 반도체 장비, 거의 모든 돈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돈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지면 매물이 나옵니다. 좋은 산업도 너무 뜨거워지면 쉬어가야 합니다. 이번 급락은 AI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열된 기대를 식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AI가 끝났습니까? 데이터센터 투자가 끝났습니까? 클라우드가 끝났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자동화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합니다. AI는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 생산성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하루 급락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가격은 다릅니다. AI가 좋다고 아무 가격에 사면 안 됩니다.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아무 날이나 TQQQ를 몰빵하면 안 됩니다. QLD와 TQQQ는 상승장에서는 강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사람의 멘탈을 부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포에 팔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반등에 흥분해서 몰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TQQQ 사도 되나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 사도 되냐보다 어떻게 나눠 살 거냐가 중요합니다. TQQQ는 가격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QQ의 자리, 나스닥의 흐름, 금리, 반도체 분위기, 장 초반 수급, 장중 저점 회복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가 나을까요? TQQQ가 나을까요? 답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 버틸 수 있고 하락을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다면 TQQQ가 더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좌가 하루에 크게 흔들리면 손이 떨린다면 QLD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멋있어 보이는 상품을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QQQ만 사면 안 되나요? 물론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QQQ가 가장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혁신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레버리지 상품보다 변동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더 빠르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QLD와 TQQQ를 함께 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TQQQ가 아닙니다. 먼저 QQQ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QLD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TQQQ를 다뤄야 합니다. 총을 처음 잡은 사람이 바로 대포를 쏘면 위험합니다. 먼저 조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가 바로 그 주입니다. 쏘는 주가 아니라 기다리는 주입니다. 기다리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 나눠 쏘는 주입니다. 빨간불에 흥분하지 않고 파란불에 무너지지 않는 주입니다. 특히 SOXL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반등할 때 가장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도 가장 잔인합니다. 하루에 30% 이상 빠진다는 건 그냥 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겁을 먹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성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OXL은 이번 주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무기입니다. TQQQ가 중심이고 SOXL은 반등 폭발용입니다. QQQ가 버티고 나스닥이 살아나고 반도체가 같이 따라오면 SOXL도 일부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SOXL에 너무 많이 실으면 계좌의 흔들림이 커집니다. BITU는 이번 주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의 핵심은 나스닥과 반도체 급락 이후의 눌림 대응입니다. 모든 기회를 한 번에 먹으려면 오히려 아무 기회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투자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주의 전장은 QQQ입니다. 이번 주의 무기는 QLD와 TQQQ입니다. 이번 주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던지는 것, 다른 하나는 조급해서 몰빵하는 것.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은 바닥 근처에서 시장을 떠납니다. 조급해서 몰빵하는 사람은 더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현금을 봅니다. 기준을 봅니다. 분할 매수 계획을 봅니다. 이번 주에 QQQ가 $700를 지키면 1차 690달러 아래로 밀리면 2차 670달러에서 680달러 근처까지 공포가 커지면 3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가격은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정답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준 없는 투자자는 뉴스에 흔들립니다. 기준 있는 투자자는 가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락장은 벌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격표를 다시 붙여주는 시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좋은 자산을 더 나은 가격에 살 기회가 생깁니다. QQQ가 흔들릴 때 QLD와 TQQQ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부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혁신 기업,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 반도체 기업, AI 기업, 결국 생산성을 바꾸는 기업들이 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QQQ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생산성이 어디서 올라가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QLD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2배라서가 아닙니다. 나스닥의 장기 흐름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TQQQ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3배라서가 아닙니다. 공포가 왔을 때, 남들이 던질 때 좋은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을 먹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주인을 닮습니다. 계획 없는 사람이 TQQQ를 잡으면 도박이 됩니다. 계획 있는 사람이 TQQQ를 잡으면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전액 매수하지 마십시오. 둘째, QQQ $700 부근을 기준으로 시장이 버티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QLD와 TQQQ를 무조건 한 번에 사지 말고 1차, 2차, 3차로 나누십시오. 넷째, SOXL은 욕심나도 비중을 낮추십시오. 다섯째, 현금은 항상 남겨두십시오.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평소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공포가 오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선택권을 갖습니다. 시장은 항상 겁을 줍니다. 오를 때는 더 못 살까봐 겁을 주고 빠질 때는 끝난 것처럼 겁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시장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구독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뉴스를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프리장 빨간불 보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계좌 손실률 보고 던지지 마십시오. QQQ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QLD와 TQQQ는 계획대로 나누십시오. SOXL은 보조로만 접근하십시오. BITU는 급하게 우선순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다음 반등이 왔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돈은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벌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벌어갑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장을 지나면서 진짜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남들이 공포에 던질 때 우리는 기준을 세웁니다. 남들이 빨간불에 쫓아갈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남들이 바닥을 맞추려 할 때 우리는 3번에 나눠 들어갑니다. QQQ는 방향입니다. QLD는 속도입니다. TQQQ는 결단입니다. 이번 주는 결단보다 인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내 뒤에 오는 좋은 가격에서만 결단해야 합니다. 공포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공포는 할인표입니다. 다만 그 할인표를 한 번에 다 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나눠서 기준 있게 써야 합니다. 이번 주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망가지지 않는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QQQ가 버티면 1차, 더 밀리면 2차, 진짜 공포가 오면 3차. 이 단순한 원칙이 흔들리는 장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강한 사람은 손실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손실 중에도 계획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약한 손을 털고 갑니다. 겁먹은 사람을 내리게 만들고 조급한 사람을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준을 지킨 사람에게는 다음 상승장의 자리가 남습니다. 이번 주는 수익을 자랑하는 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는 다음 수익을 준비하는 주입니다. 공포에 던지지 마십시오. 현금으로 천천히 눌림을 잡으십시오. QQQ를 보고 QLD를 이해하고
TQQQ를 계획대로 다루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